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비타민 D를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일단은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부작용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끔 생긴다. 아주 가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타민 D는 꾸준히 챙겨 드셔야 될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 드시고요. 비타민 D는 보통 하루 복용하는 권장량은 400 단위부터 4000 단위까지거든요. 이 정도까지가 이제 가장 부작용이 없고 어느 정도 복용해도 되는 설정되어 있는 용량이거든요. 4000 단위 아래로 먹었을 때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연구 데이터와 일부 단체 기관에서는 10,000까지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30에서 100 사이가 이제 가장 정상 범위이고요.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사람 한 90%가 부족하기 때문에 섭취해 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은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칼슘 대사를 우리 부갑성선 호르몬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와준다. 이 정도가 이제 알려진 거고, 면역계 반응과 정신신경계 반응,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항암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부족하기 때문에 꼭 채워줘야 되는 중요한 비타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비타민 D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이거 확대 해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확률은 낮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나 지금 먹고 있는데 큰일 났네? 나 이거 잘 먹고 있었는데 끊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드셨을 때 문제가 없으셨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었나? 앞으로 이런 증상이 생길까? 이런 정도만 고려해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일단은 비타민 D의 부작용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그룹군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보충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장 트러블과 알러지 반응이고요. 두 번째 그룹군은 고칼슘 혈증, 그러니까 칼슘 수치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고요. 세 번째는 신장에 대한 어떤 질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의 보충제에 있는 그 위장장애와 알러지 반응입니다. 이런 거 한 알에 4000 단위가 들어있잖아요. 이런 4000 단위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은 어찌됐든 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상당히 고농도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에 좀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은 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보거나 아니면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가장 흔한 반응이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보충제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반응으로는 이제 비타민 D의 좀 특이적인 부작용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 고칼슘 혈증,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너무 고농도를 먹게 되면 칼슘 흡수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에서 칼슘 수치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 케이스들을 보면은 보통 비타민 D를 먹고 응급실에 방문해서 그거를 데이터화 해놓은 자료들, 논문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비타민 D를 아주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보통 이런 4000 단위나 5000 단위 이 정도 갖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50세 여성이 하루에 18만 단위를 한 2개월 정도 복용을 하고, 18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2개월 정도 복용을 하고 피로와 건망증, 구토, 언어장애가 발생돼서 응급실에 방문을 했고, 입원을 해서 이리게이션을 해서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고요. 비타민 D가 치매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55,000 단위의 비타민 D를 6개월 동안 투여하고 입원을 하게 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4만 단위 정도를 매일 먹고 고칼슘 혈증 증상이 생긴 성인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1000 단위, 4000 단위, 5000 단위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몇만 단위를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를 과잉 복용하고 비타민 D의 어떤 고칼슘 혈증과의 상관관계는 여기 첨부되는 논문을 보시면 나오지만 48개의 논문을 한 2만 명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한 데이터에서 나온 건데, 평균적으로 한 3000 단위 정도를 먹고 나서 거기서 17,000명 정도가 고칼슘 혈증이 발생됐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비타민 D로 인한 고칼슘 혈증은 빈번하게 어느 정도 유의미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는 게 이제 나온 거고, 여기 이 논문에서 보면은 꼭 고용량뿐만 아니고 3,000 단위, 2,000 단위 이 정도를 먹고도 고칼슘 혈증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은 아닌 거지만 생길 수 있구나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D를 먹고 일시적으로 고칼슘 혈증으로 생기는 증상들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있고요. 칼슘이 들어가면 혈압이 상승될 수 있어요. 수축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역구토, 메스꺼움, 식욕 저하가 생길 수 있고 많이 피곤하고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증가해요. 칼슘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배출을 해야겠죠. 소변량이 증가하고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고칼슘 혈증의 증상이고요. 이제 고칼슘 혈증이 장기화되면은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은 보통 장기화라고 하면은 수주간에 걸쳐서 지속됐을 때입니다. 석회화가 발생될 수 있어요. 신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신결석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논문마다 좀 갈리긴 하지만 대체로 양상은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소변으로 이제 칼슘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신결석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고용량 복용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막염 중에서 석회성 결막염, 그러니까 눈에 칼슘이 침착돼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석회성 결막염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혈관의 석회화, 그러니까 혈관 쪽에 벽의 석회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게 오래 진행되면은 혈관이 경화되고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욕 감퇴도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체중 감소와 빈혈 그리고 췌장염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극히 이례적이지만 고용량을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 발생하는 고칼슘 혈증으로 인한 증상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전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이 신부전의 케이스도 제가 예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영양제 이런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신장 관련된 크레아틴 수치 같은 게 올라가면서 신부전 증상도 생겼었고 신장암이 발생된 케이스도 있었고 대개 일부의 케이스만 발생했고 대부분은 이리게이션을 하면 그리고 투석을 하면 좋아졌던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사례지만 신부전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신부전의 그 케이스를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 돌 갓 지난 아이들에게 비타민 D를 준다는 걸 실수로 왕창 몇십만 단위를 줘서 생기거나 비타민 D의 그 제품의 오류로 몇만 단위를 오랫동안 먹거나 실수를 해서 몇십만 단위를 성인이 먹거나 이런 경우로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거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이런 제품을 먹고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신부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타민 D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요즘 직구를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정식 유통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만 단위 이런 건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 단위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충제로 만 단위짜리를 따로 먹고 종합 비타민도 먹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칼슘 마그네슘 제제도 들어가 있고 중복돼서 하루에 만 몇천 단위씩을 먹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타민 D의 부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고칼슘 혈증의 증상들이 생기는가 이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장 결석, 요로 결석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자. 비타민 D를 너무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몸에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고 관상동맥 같은 데 석회화가 있고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하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되게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